안녕하세요. 그림쟁이 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 드로잉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짜잔, 제 스티커. 그리고 오늘은 프레피 만년필로 또 제가 좋아하는 어, 옛날 풍경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교동도에 있는 풍경을 그려볼 겁니다. 그 전에 프레피 만년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오늘 어떻게 작업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피 만년필 이렇게 시중에 팝니다. 블랙의 EF 촉이에요. 0.2 정도, 0.2mm. 이걸 사서 제가 채색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있는 잉크는 수성 잉크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하나 예비로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분해를 해보시면 이렇게 또 하나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건데 저는 채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수성이에요. 수성이라서 채색을 하면 번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별도의 플래티늄에서 나오는 카트리지를 하나 사서 카본 잉크를 제가 넣을 겁니다. 카본 잉크 블랙에 카본 잉크 이렇게 제가 넣을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잉크 카본 잉크 제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놓고 이 카본 잉크를 한번 넣어서 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트리지를 먼저 이렇게 장착을 꽉 끼워 주시면 장착을 해 주시고 이렇게 닫아 주세요. 먼저 이렇게 닫으시면 닫아 주시고 이렇게 앞쪽을 분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열어 주시면 이렇게 생긴 이제 프레프 만년필이 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회전이 돼요. 그래서 잉크를 빨아들이고, 사실 여기 제가 쓰던 게 있어서 좀 나오긴 한데 빨아들이고 조금씩 이렇게 다시 돌려서 내려가면서 잉크를 채워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잉크 충전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이렇게 피그먼트 잉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그먼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세피아입니다. 번세피아인데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시면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 잉크 통처럼 생겼어요. 근데 카본 잉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카본 잉크. 자, 카본 잉크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여자친구가 뭐 하냐고 해서 그림 그린다고 지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카본 잉크를 열어보시면 안에 이렇게 또 다른 이렇게 케이스가 보이실 거예요. 보이실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그 펜을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카트리지를 짜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까맣게 찼죠. 그 앞쪽에 찼죠 지금. 원래는 이렇게 투명하게 있었는데 이렇게 찼습니다. 그리고 휴지를 한번 닦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잉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써본 결과 충전을 한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닫으시고 이렇게 조금 세워 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뚜껑을 닫은 다음에 좀 세워 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눕히거나 이렇게 놓으면 앞쪽으로 많이 쏠려서 잉크가 많이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끼운 다음에 뚜껑을 당연히 닫아놔야 나중에 이렇게 마르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거치대가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좀 세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본 잉크를 다시 뚜껑을 닫고 제자리 놓고 저는 이제 다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릴 그림은 교동도에서 제가 찍어온 옛날 집입니다. 옛날 집인데 지붕 색깔이 아주 예쁜 옛날 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잉크가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한번 지금부터 그려보겠는데 이렇게 카본 잉크를 써서 펜 드로잉을 하면 나중에 채색하기도 좋고 뭐 전혀 번짐이 없으니까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펜을 좀 길게 잡으시고 자, 어디서부터 그려야 될지 또 고민한 다음에 지붕에 또 처마 끝 부분을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F 촉이라고 해도
자, 이렇게 앞쪽을 대서 이렇게 그리는 선과 그리고 뒤로 돌려서 이쪽 면이 하늘을 보이게끔 선이 이렇게 달라요. 굵기가. 그러니까 좀 얇게 그리고 싶으시면 펜촉을 뒤집어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뭐 본인이 원하는 얇은 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붕에 지금 처음에 이렇게 그려보니까 좀 진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뒤집어서 아마 잉크를 좀 전에 충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뒤집어서 지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어반 스케치 모임이 있어서 서울을 갔다 왔는데 성수동을 이제 거기서 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총 21분이 모여서 그림을 그렸어요. 많이 모였죠. 오늘 프레피에서 만년필을 좀 협찬해 주셔가지고 어반 스케치 할 때 프레피로 다 어반 스케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성수동 일대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가끔씩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드로잉 강좌를 하다 보니까 뭐 질문들을 가끔씩 많이 하시는데 펜으로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틀리면 어떡하느냐 라고 해서 이게 그게 참 두렵지 않느냐, 실수할까봐 틀릴까봐 이렇게 두렵다더라고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틀리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냥 좀 뭐 실수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그림이 틀린 그림은 없잖아요. 뭐 구도가 형태나 이렇게 좀 틀릴 수는 있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하지만 그거는 또 어떤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일부러 왜곡되게도 좀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뭐 좀 실수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펜이라고 해서 연필하고 뭐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뭐 좀 잘못된 선이나 가지 않아야 될 곳까지 선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추가적인 그림을 그린다거나, 안 그러면 그 선을 그냥 그대로 두셔도 뭐 전혀 무방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그거를 뭐 이거 틀렸는데 다시 그려야 되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선 그대로 두는 것도 나름의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을 한 번에 다 깔끔하게 그리는 것도 좋지만 누차 말하지만 뭐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형태를 잡아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같은 거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연필이라고 해서 지울 수 있으니까 부담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펜으로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히려 그게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연필이 좀 더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연필 그림을 요즘에 안 그려서 아마 연필을 주고 그리라고 하면 오히려 이걸 더 힘들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네. 그래서 펜이 좀 편하기도 하고, 네. 이 집은 좀 개조된 지붕이에요. 이게 개량형 한옥입니다. 예전에 오리지널 한옥이 아니라 색깔이 들어가 있는 한옥집입니다. 이런 집을 그릴 때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참 좋습니다. 네. 재밌어요. 여기에 이게 슬레이트에 선을 그릴 때도 해칭을 넣을 때도 참 부담 없고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채색하면 또 이 지붕이 색깔이 있는 지붕이라서 채색을 해놓으면 또 예뻐요. 종이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종이는 아르시 트래블 에디션 중목입니다. 중목이라서 나중에 채색할 때 수채화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전혀 뭐 채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그 가끔씩 수업할 때 수채화도 잘 하시지 않냐고 여쭤보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질문을 하면 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저는 수채화를 할 줄 모릅니다. 수채 물감을 쓰긴 하지만
수채화 엄연히 따지면 또 수채화는 아니니까 펜 드로잉 위에 채색을 하는 방법이지, 수채화는 뭐 수채화 일종이긴 한데 라인 앤 워시라는 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펜선 위에 가볍게 채색을 해서 색을 올려주는 느낌으로. 예, 저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 저는 수채화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채화 기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라고 저는 거짓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설프게 아는 척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내가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해 하시거나 좀 알려달라고 하시면 뭐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안 그러면 제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서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수채화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또 질문을 하진 않으시고, 오히려 본인들이 여행지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번 그려봐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가기 전에 그려야 될 숙제가 많다라고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월요일 날 수업을 가야 되는데 유럽의 풍경을 또 한번 그려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아시는 여행 작가님께 그런 풍경 사진도 하나, 두 장 협찬을 받아놨고요. 그래서 한번 뭐 오늘은 제가 그리고 싶은 풍경을 그린 거니까, 그리고 내일 정도에 또 우리 수강생분들이 내주신 숙제를 또 제가 해야 될 것 같네요. 뭐 그림 그리는 거니까 즐겁습니다. 그냥 오늘은 성수동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프레피 협찬을 20세트를 받았어요. 블랙 한 자루, 블루 한 자루 20세트를 협찬을 받았는데 사실 한 분이 늦게 오셔가지고 그분은 못 받으셨어요. 다음에 제가 좀 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꼭 그것 때문에 많이 오신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그림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모임 때는 이런 프레피 만년필이라든지 어떤 게 없이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과연 몇 명이 오실지. 그리고 지금 요즘 오늘은 또 미세먼지가 없어서 서울에 그러기 좋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어반 스케치 하시는 분들이 밖으로 못 나가서 많이 답답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어서 날씨도 따뜻하고, 오히려 좀 많이 움직이면 더울 정도의 그런 날씨였던 것 같거든요. 아주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많은 그림쟁이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 다 같이 나와서 그림 그리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혼자 그리고 뭐 밖에서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아직도 많이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잘 그려야 되는데 뭐 잘 못 그려서 못 나오겠다. 뭐 그건 뭐 개인적인 성향이시겠지만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사실 세워서 하는 거는 입시 미술 말고는 뭐 없잖아요. 우리가 뭐 오늘 그림 그리러 나와서 못 그린다고 해서 뭐 그림도 못 그리면서 왜 나왔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거고, 편하게 같이 나와서 그냥 낙서하듯이 한 장 그리거나, 그리시는 것 그냥 구경만 하고다가 가셔도 되고, 이런저런 얘기들 나누시다가 그러면서 정보도 얻고, 뭐 다른 분들 어떻게 그림 그리는지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그림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공지가 있으면 부담 없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뭐 우리가 하는 모임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하는 모임이라도 나가서 같이 그림 그리시고 정보나 교환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오래된 집들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이 집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두 집이 꼭 붙어 있는 같은 지붕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지붕이 있는 형태의 가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기름통도 있고, 그래도 이 장작을 안 떼는 걸 보니까 나름 뭐 괜찮은 집 같습니다. 요즘은 강원도 쪽 이쪽은 산간지역 쪽은 일부러 뭐 연탄도 떼시기도 하지만 장작으로 이제 난로처럼 사용하시는 가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열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뭐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옛날처럼 장작을 떼는데 뭐 아궁이에 떼는 게 아니라 어떤 난로의 형태를 좀 띠면서 그런 식으로 뭐 난방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강원도는 제가 얼마 전에 4월 초에 강원도 강릉 쪽을 갔다 왔었는데 그때 좀 쌀쌀한 편이었어요. 저기 강릉에 안반대기라고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다들 거기 올라갔더니 얼음꽃이 펴가지고 4월 한 6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국적으로 눈이 왔죠. 대구 쪽에도 오고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제는 또 아직 5월도 안 됐는데 더워서 오늘도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날씨가 급변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감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 또 옆에 옆집도 한 채가 있는데 주인이 같은지는 모르겠네요. 큰 나무도 있고 이게 여름이나 이럴 때 가면 나무가 되게 우거져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집이네요. 좀 특이하게 그린 것 같죠? 지붕을 이렇게 먼저 그리지 않고 밑에서부터 위로 지금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먼저 보이는 부분을 그리다 보면 오히려 지붕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그리는 좀 습관처럼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벽면이나 이쪽에서 기울기나 간격을 맞춰서 그리다 보니까 아랫부분을 먼저 채워놓고 지붕을 올리는 그런 형태의 드로잉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옥이나 이런 좀 지붕 구도 그리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그릴 때는 오히려 지붕을 먼저 그리기보다 이런 그 벽면 같은 곳을 먼저 그려서 그 벽면에 맞춰서 지붕을 올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실제로 그렇게 제가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자마 밑에 그림자, 아예 그림자를 이렇게 그려서 해칭으로 먼저 잡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자마 밑에 창문이 있고 이 처마 밑에 창문을 따라 처마 밑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를 이렇게 미리 채워서 그림자의 느낌을 줍니다. 자,
여기 석유통도 어두운 걸 잡아주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다 어두운 거예요, 그죠? 한번 잡아주시고, 이 큰 길에 바로 붙어 있어서 조금 좀 소음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원체 이 교동도가 조용한 마을이라서 차들의 왕래가 사실 많이 없어요. 전혀 이렇게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부담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제가 여기 자주는 아니지만 예전에 행정자치부죠.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KT랑 같이 했던 교동도 프로젝트 때문에 사실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뭐 최근에도 제가 왔다 갔다 했지만 참 좋은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같이 이제 이런 낡은 집들이 그리는 작가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재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뭐 대룡시장이라고 6, 70년대 그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시장도 아직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매스컴에서 교동도가 사실 많이 나오긴 해요. 예전에 1박 2일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왔다 가기도 했고, 그때 강호동이랑 은지원 뭐 이런 분들이 나올 때 교동도로 가서 예전에 그 대룡시장에서 이발관에서 머리도 깎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방에서 쌍화차도 마시고, 물론 저도 그 OBS에서 촬영할 때 그 다방 가서 촬영하는 장면도 있긴 하고요. 아직도 그런 풍경들이 잘 남아있는 곳입니다. 근데 최근에 갔을 때, 지금 오늘 사진을 찍어 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이때 갔을 때도 그렇고 전에 촬영할 갔을 때도 그렇고 이미 개발을 많이 들어간 상태예요. 약간 뭐 풍경을 유지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어떤 뭐 계획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냥 좀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마을 주민들도 좀 불편해하고, 마을 주민들 이제 수익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물론 내가 살고 있지 않아서, 살고 계신 분들은 발전하는 게 좋다라고들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실상 제가 가서 마을 주민들을 만나 봤더니 무분별하게 또 좀 분위기 안 맞게 발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분녀 회장님도 만나고 뭐 이렇게 조합장님도 좀 만나보고 했는데, 뭔가 조금 아쉬웠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켜나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가 울산이 고향인데, 울산도 제가 있는 고향집 그 뒤쪽으로 좀 완전 시골길이에요. 시골들인데 거기도 뭐 경주랑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곳에 엄청나게 이제 도로도 많이 생기고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집도 들어오고 뭐 아파트도 들어오고 막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야,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막 무분별하게 이렇게 도로 만들고 막 산 깎고 하는 게 좀 아쉽다 했더니, 그때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뭐 가끔씩 와서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개발되길 원하는 걸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또 들으니까, 그렇지, 나는 이제 추억이 없어진다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개발됨으로써 또 이득이 생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사라져가는 풍경에 대한 그림으로 기록하는 게 저는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언젠간 이 집도 사라질 수도 있고, 물론 뭐 오래오래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추억, 기억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긴 집이에요. 뭐 거의 다 그린 것 같아요 벌써. 크게 뭐 그리지 않고 담쟁이 능쿨도 이렇게 수풀이 있고, 이때가 3월 달이어서 아직 여기는 뭐 겨울의 느낌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강화 쪽이라 계절이 뭐 생각보다 빨리 오진 않죠. 담벼락도 있고 여기에 굴뚝이 또 이렇게 있는데, 이쪽 지방의 특징이 굴뚝이 집집마다 있긴 한데 굴뚝 위에 이렇게 항아리가 올려져 있고 재밌네요. 그리고 집 뒤로 숲이 있습니다. 숲은 그냥 느낌만 잡아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자락이 이렇게 있고, 나무도 있고, 이렇게 나무들이 앙상하게 이제 가지만 아직 잎이 자라려면 멀었 같아 보죠. 지금 가면 그래도 좀 파릇파릇할 것 같긴 한데요. 이상하게 교동도는 여름에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계속 초봄이나 가을, 겨울 정도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앞쪽도 이렇게 풀숲을 그려주고, 팻말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가 꺾이는 곳이고, 창화 밑은 뭐 담벼락 붙어 있는 창화 밑은 좀 어두운 곳이 있으니까 펜 쪽을 앞쪽으로 해서 다시 아예 어두운 부분을 잡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다시 뒤집어서 담벼락 하고, 자 여기도 창호 밑에 어두운 부분을 한 번 더 진하게 잡아주시고, 담벼락은 뒤집어서 또 어두운 부분하고 같이 겹쳐서 여기 빛이 오는 방향을 잡아서 주시고, 자 담벼락에 오래된 담벼락들이니까 깨끗하진 않겠죠. 자, 그리고 시멘트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는 또 철문이에요. 문은 열리려면 문틈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테두리를 한 번 더 그려주시고, 자 여기도 지금 이쪽은 다 담벼락이 담쟁이 능쿨들이 있고요. 이따가 채색으로 해줄 거고, 요 차마 밑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다시 해칭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여기도 또 담쟁이 능쿨들이 있고, 풀숲이 있고, 여기도 풀숲이 있고, 돌멩이가 이렇게 좀 쌓여 있는 듯한 느낌이고, 풀숲이 있고, 여기 또 뭐 이렇게 박스 같은 것도 있고요. 아마 이쪽이 출입구 같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이쪽이 도로입니다. 자, 근데 여기 앞에 이렇게 혹시 차들이 또 넘어갈까봐 이게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좀 방지턱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여기까지는 같이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중심으로 여기까지 그려주고,
이걸 이렇게 층을 쓰셔도 좋고 이렇게 바닥을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여기는 세워져 있는 부분이니까 층으로 가볍게 수직으로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자 이렇게 하면 뭐 일단 펜 드로잉은 그 마무리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채색을 제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색은 제가 늘 쓰는 마이메리 블루 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지랑 물붓으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쪽이 많이 남네요, 그죠? 여백이.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남으면 남는 대로 여백임이라고 얘기하죠. 자 물붓도 2개를 준비해서 이렇게 한번 짜보고, 자 하늘부터 제가 칠해볼 텐데 물을 먼저 묻혀서 이렇게 어디까지 할 건지 요 정도까지 올 것 같고, 제가 이쪽으로 좀 물감 옮길게요. 왜냐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가려지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물을 묻혀 놓은 곳에 하늘색 뭐 스카이 블루나 이런 블루를 사용해 주시면 되시겠죠. 그 나무는 이따가 진한 색으로 한번 칠을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채색을 해 주시고, 좀 불편하시면 이런 것들이 휴지로 한번 나무 쪽을 한번 닦아 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닦아 주시고, 휴지도 아래쪽으로 놓을게요, 제가. 그리고 자 하늘을 칠했으니까 이 산을 칠하면 또 색이 겹치면서 번질 수 있으니까 지붕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이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린 색을 만들고 2개를 칠해야 되니까 조금 넉넉하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블루를 타주면 에메랄드 그린이 나오죠. 블루를 조금 더 타도 될 것 같고, 아니다, 뭐 그린을 좀 더 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좀 만들어서 이렇게 칠합니다. 이 기와 한옥에서 용마루라고 하는데, 이게 내리마루랑 용마루 부분은 오렌지색이에요. 그래서 지붕만 이렇게 요색으로 칠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잘 칠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내리마루나 용마루 부분에 색이 안 닿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깔끔하게. 이게 입시 미술 할 때 포스트 칼라로 구성 시험을 할 때도 칠을 엄청 깔끔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나름의 어떤 좋은 연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기름통이 좀 진한 녹색이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쪽은 밝은 부분이니까 조금 연하게 칠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지붕도 같은 에메랄드 지붕입니다. 이따가 여기 어두운 부분이 생기는 쪽은 다시 잡아줄 거고, 자 지붕을 이제 칠했으니까 또 지붕하고 안 닿는 쪽을 찾아서 그냥 벽면을 칠해도 되고, 안 그러면 이렇게 바닥을 칠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풀숲을 좀 칠해볼까요? 아직 푸릇푸릇한 풀은 아니고 노란색의 이제 황토색에 가까운 마른 풀 느낌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더 밝은 황토로 먼저 칠을 하고, 그리고 진한 색에 이제 적색을 섞어서 진한 색에 또 풀숲을 또 만들어주고, 자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다 흑색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칠해주시고, 여기에 레드 브라운에 가까운 걸 좀 섞어서 좀 이렇게 얼룩얼룩, 여기는 좀 번져도 되겠죠. 훨씬 좀 자연스럽겠죠, 번지는 부분이. 밝고 어둡고가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요 컬러를 브라운 톤을 만들었을 때 뒤쪽 산도 지금 다 앙상한 가지들만 있어서 브라운 톤이에요. 그래서 블랙 브라운, 그러니까 어두운 다크 브라운을 좀 섞어서 여기 이쪽을 좀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짜면서, 물감을 묻혀 놓고 물을 짜면서 그냥 쭉 발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하나 깔끔하게 칠한다기보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 톤을 묻혀 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물을 살짝 누르면서 물붓을 푸시, 그러니까 좀 압력을 가해서 누르면서 짜면서 물붓을 짜주면서, 자 여기까지는 같이 컬러를 가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혹시 나중에 뭐 그림을 좀 편집을 해야 된다거나 스캔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될 때 이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자르기보다는 같은 끝매점까지는 같이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살짝 하늘하고 번지긴 한데 나무 가지가 번져가는 느낌으로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드 브라운을 좀 섞어서 약간 잎이 마르면 뭐 황토색도 있지만 약간 레드빛을 띠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잡아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마르면 또 색깔이 괜찮아요, 색이. 이게 또 수채화는 수채 물감은 또 물이 이렇게 번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괜찮은 느낌들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무는 좀 이따 다시 마르면 좀 더 진한 고동색에 가까운 색으로 칠을 해볼 예정이고요. 자 지금 이제 벽면을 한번 해볼 텐데, 이쪽 벽면은 되게 밝아요. 근데 밝은데 그렇다고 색을 안 칠하셔도 되지만 약간 그냥 물을 많이 타서 블랙에 밝은 그레이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묻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역시 물감을 묻히고 물을 짜면서 옆으로 가주시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고요. 이 처마 밑에 부분도 다 같이 보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부분은 좀 색이 달라지는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채색을 하고, 자 이쪽 문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색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벽을 먼저 초벌 색을 같은 색으로 초벌을 한다는 느낌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두운 부분도 잡고 또 녹슨 부분도 잡고 슬레이트 녹슨 부분도 잡아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색을 입혀 놓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됐으니까 뭐 오렌지색으로 아까 얘기했던 용마루, 내린마루 부분을 한번, 밝은 오렌지예요. 아마 좀 번지긴 할 겁니다. 여기가 좀 덜 말랐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물붓이 작은 사이즈라서 이렇게 섬세하게 채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번지죠.
이 정도는 뭐 효과라고 생각해 주셔도 충분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요. 자, 이렇게 이쁘죠? 색깔이 오히려 이런 컬러가 저만 이쁩니까? 자, 이렇게 지금 목마루 부분과 내림마루 부분을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좀 번져가는 번아웃의 느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슬레이트인데 녹슨 슬레이트 부분, 이렇게 녹슨 슬레이트 부분도 있고, 자, 녹이 있으면 녹 색깔, 약간 레드 브라운에다가 블랙이나 다크 그레이를 좀 타서 표현해 주시면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녹슬어 있어요. 이게 양은 양철 같은 거라 당연히 녹이 슬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이 안쪽 부분은 약간 브라운 톤이 돌아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놓은 브라운을 이렇게 발라서 구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창문은 프루시안 블루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역시 여기도 창문도, 여기는 아예 창문인데 파란색 천으로 막아놨어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이따가 진한 색으로 한번 그냥 쫙 한 방에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문도 철문인데, 양은 철문인데 블루에 블랙을 좀 타서 진하게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확실하게 구분이 됐죠. 그리고 이런 데들 지금 좀 진한 벽면들도 있고 얼룩진 벽면들도 있고, 자, 얼룩진 벽면들을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는, 물감이 짜져 있는 상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대문인데 색이 조금 레드 브라운에 가까운 색이네요. 좀 마르길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벽면에 이런 효과를 좀 주시고, 뒤쪽 집이 벽면이 이렇게 레드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지붕색이 아주 파란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안 튀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인공이 아니니까. 우리의 주인공은 이 집이니까요. 그리고 차마 밑은 어둡게, 어두운 색을 쓰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신데, 저는 과감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야 어두운 부분이 확실하게 잡혀줘야 그림이 명확해 보여요. 아, 여기가 어둡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선명해진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진하게 발려져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아까 그림자를 그려서 잡아놨던 부분들이 있어서 어두운 블랙에 물을 좀 많이 타서 이렇게 한 번씩 라인만 잡아주시면 금방 어두운 부분을 표현해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두운지, 안 그러면 좀 명암 같은 걸 보려면 눈을 좀 지그시 감고 봐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레드 브라운에 가까운 문. 여기도 한자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조금씩 묻혀놓은 물감으로 하시고, 이 위에 담쟁이 덩쿨도 거의 이 컬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담쟁이 덩쿨도 잡아주시고,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개로 많이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드를 좀 섞어서 항아리를 해주시고, 굴뚝은 그냥 붓에 있는 물감을 묻혀서 그냥 이게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둥에 붙어 있는 뭐 나무 같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부분들도 그냥 비워두시기보다는 뭐 채색으로 좀 채워주신다는 느낌으로 좋으실 것 같아요. 가시면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한 번 더 진하게 잡아주시고, 왜냐면 이쪽에서 빛이 오고 여기서 꺾이는 부분이라 이렇게 한 번 더 조금 어둡게 잡아주셔도 되겠네요. 자, 여기는 마르면 제가 한 번 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에서 다시 지붕을 한번 볼까요? 좀 어두운 느낌이 나야 될 것 같은 곳에 이렇게 한 번 더 같은 컬러로 터치만 이렇게 한번 잡아주셔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이렇게 지붕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렇게 슬레이트 라인이 있을 텐데 일부러 칠하진 않았어요. 자, 이쪽은 집은 이렇게 지금 다 됐고, 이제 그 나무를 다시 한번 잡아 볼게요. 자, 나무는 다크 브라운, 어두운 걸로. 자, 일단 어두운 쪽에 먼저 잡아줍니다. 밝은 부분은 아예 놔두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라인을 가지를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어두운 색으로 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펜선이 아니더라도 붓으로 장가지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충분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집에, 그리고 앞쪽에 고무, 검은색 고무 다라이가 뒤집어져 있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셔도 좋고, 자, 이게 어색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채워 주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장가지들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휴지를 한번 싹 닦아서 이렇게 맑은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자도 잡아주시고, 펜 드로잉 사실 이거를 해칭을 제가 많이 안 넣어서 지금 작업한 편인데, 많이 넣으시면 훨씬 더 채색하기는 수월할 수 있어요. 명암 부분, 특히 명암 부분 같은 것들은 금방금방 잡아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어두운 부분을 저 밑을 확실하게 어둡게 잡아줄게요. 자, 확실하게 선명해 보이죠? 그리고 그림자 부분도 남아있는 물감으로 한 번 더. 그리고 여기도 어둡겠죠, 당연히.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확실하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나눠지면서 명암 처리가 확실하게 하니까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더 손댈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 아까 제가 한 번 더 한다고 했으니까, 자, 담댕이 덩쿨을 한 번 더 해줄 건데, 자, 진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실제로는 이 여기가 밝은 부분 있지만 잘 보이게끔 좀 더 진한 색으로 이렇게 해서 이 벽이 밝고 여기가 어두우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벽돌도 한번 더 잡아주고, 자 여기서 풀숲도 다시 진한 부분만 한번 더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길을 한번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물을 많이 써서 연하게 그냥 한번 여기가 길이다 라는 정도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 짜면서 이 라인에 맞춰서,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하늘과 구분을 지어서, 이 나무들도 한번 가지를 쳐볼게요. 한 번씩 크게 뭐 표현하진 않고 이런 식으로. 자, 마음에 안 드네요. 자 그래서 다시 나무를 이렇게 뭉개서 그냥 이 선만 살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색 지붕, 내림마루와 용마루와 한 번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잡아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그림을 끝날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서명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 벌써 잉크가 샜어요. 이렇게 약간 눕혀놨더니 2018년 4월 21일 교동도의 오래된 집.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잉크가 새서 뒤에 묻어요. 그러면 손에 많이 묻어요. 지금 이렇게 손에 묻은 것처럼.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하시고 닫으시고 세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집게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끼워서 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세워지네요. 지금 집게를 집어서 제가 다른 곳에 좀 세워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골 풍경을, 교동도 시골 풍경 그림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쟁이 진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